할머니, 나 여기 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 속 작은 손에 컵라면을 꼭 쥔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슬리퍼를 신은 채 뛰어나와 회장품에 안겼습니다. 얘들아, 난 너희를 처음 보는데. 하지만 아이들은 꼭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회장이 당황한 그 순간 야, 너희 둘, 거기서 또 뭐 하는 거야? 낯선 남자의 호통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편 시작하겠습니다. 정문홀딩스 이사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안건은 하나 강북의 오래된 시장 골목. 재개발 사업 최종 승인이었죠. 이사들은 회장 이정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환갑을 넘긴 정희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회장님, 수익성도 검증됐고 인허가도 문제 없습니다. 상무의 말에도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내키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이 직접 낡은 재래시장을 답사한다고요?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이틀 뒤 정희는 박 비서와 함께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오래된 동네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비서는 백미러 너머로 정희를 슬쩍 바라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늘 차가운 표정이던 회장님의 얼굴이 묘하게 부드러워지고 있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시장 입구가 가까워지자 정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미소였죠. 손은 창문 쪽으로 가 있었고 손가락은 유리창을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박 비서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아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희는 시장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간판들, 낡은 아케이드 천장, 좁은 통로. 모든 게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 한쪽이 조여왔습니다. 정희는 한 골목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그냥 발이 멈춰진 거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이 냄새, 오래된 장판 냄새, 튀김기름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된장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정희는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어지러웠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비서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박 비서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이 됐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약국 간판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희미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군가의 작은 손을 잡고 이 골목을 걸었던 것 같은. 하지만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오리무중이었죠. 이 동네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지?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박 비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동네 출신이세요? 정희는 박 비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냥 회장님께서 조금 이상해 보이셔서.
이상하다니요? 내가 뭐가 이상합니까?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박비서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희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왜 박비서가 그런 질문을 했을까? 내가 뭔가 이상한 모습을 보였나? 시장 끝자락 야시장 구역으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낡은 평상 위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두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둘이었어요. 쌍둥이인 것 같았죠. 옷차림이 남루했습니다. 신발은 낡아서 뒤축이 닳아 있었어요. 해맑은 표정이었지만 정희는 왠지 모르게 발길이 멈춰졌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한 아이가 밝게 웃으며 정희를 향해 뛰어왔어요. 컵라면을 들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왜 나왔어?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했잖아.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아이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어요. 애야, 난 너희 할머니가 아닌데. 그런데 할머니 옷이 왜 이래? 너무 예쁘다. 다른 아이도 달려왔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와? 백화점 갔다 왔어? 우와, 진짜 멋있다. 그리고 할머니 화장도 했네. 예쁘다. 두 아이는 정희의 옷자락을 만지며 신기해했습니다. 정희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본인들의 할머니로 착각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가 아니야. 착각한 것 같구나. 에이, 할머니 장난치지 마. 하늘이라는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바다라는 아이도 정희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정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처음 보는 아이들인데. 아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목 뒤에 작은 사마귀 점이 보였어요. 정희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 점의 위치, 크기, 모양. 정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과 똑같았습니다. 정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목 뒤를 만졌어요. 그 자리에 분명히 있는 점을. 뒷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멀리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자 한 여성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피곤한 얼굴이었죠. 여자와 정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5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여자는 정희를 향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빠르게 인사를 하며 그냥 지나쳐갔어요. 정희는 그 여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누군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 앉자마자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박비서, 네, 회장님. 저 아이들 신원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름, 보호자, 사는 곳, 모든 것을 알아내세요. 박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점이, 그 아이들의 눈빛이,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기억나지 않는 과거가 어둠 속에서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정희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장이 점점 멀어졌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나왔어? 할머니 옷 너무 예뻐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 뒤에 그 점이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목 뒤를 만졌어요.
손끝에 작은 사마귀가 만져졌습니다. 똑같았어. 위치도 크기도. 박비서는 백미러로 정희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창밖을 보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입술을 꾹 깨물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있을 리 없어. 정희의 혼잣말이 작게 들렸습니다. 박비서는 못 들은 척했어요. 집에 도착한 정희는 곧장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저녁도 거른 채 책상 앞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죠. 왜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지? 정희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이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보육원에서의 몇 장면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죠.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 그 전에 어디서 누구와 살았는지, 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비서였어요. 회장님, 아이들 신원 확인했습니다.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쌍둥이 자매입니다. 강하늘, 강바다. 두 아이 모두 6살이고요. 보호자는 강지연이라는 분입니다. 61세이시고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61세. 자신과 동갑이었어요. 주소는 어디입니까? 시장 인근 반지하 주택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그럽니까? 그 주소가 회장님께서 어릴 적 계셨던 성화보육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화를 끄는 정희는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매니 선반에 오래된 앨범이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앨범이었죠. 정희는 앨범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첫 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성화보육원 단체 사진이었어요.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정희는 맨 뒤 구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요. 나는 왜 혼자 있었을까? 정희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웃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어린 정희는 혼자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만 뜨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새벽 5시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박비서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정희는 직접 운전해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도착했을 때는 6시였습니다. 아직 가게들이 문을 열기 전이었어요. 정희는 박비서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걸었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철문, 녹슨 계단. 정희는 계단 위에 섰어요. 손을 뻗어 배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여기 왔지? 정희는 배를 누르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작은 창문으로 안이 들여다 보였어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작은 이불 2개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는 거였어요. 정희는 창가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왜 이 아이들이 자꾸 신경 쓰이는지. 결국 정희는 배를 누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셔터가 하나둘 올라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좌판을 펼쳤고 아침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차에서 내려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제 아이들을 봤던 그 평상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연이 아이들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의자에 앉았고 지연은 노점 좌판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반찬을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손님들에게 웃으며 반찬을 팔았어요. 아이들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아니, 저기 봐. 저 부인. 옆 가게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저기 서 있는 사람 말이야. 옷 좀 봐. 명품 아니야? 어머, 진짜네. 근데 왜 저기 서서 강지연 씨네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게. 이상하네. 정희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다음 말이 귓가에 꽂혔어요. 근데 말이야. 저 집 애들이랑 엄마랑 할머니 얼굴이 다 똑같다던데. 맞아. 나도 봤어. 정말 신기하더라. 붕어빵이야, 붕어빵. 정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곧장 박비서를 불렀습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박비서, 제 입양 기록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입양 전 기록, 이모라는 사람의 신원, 출생 기록, 모든 걸 다시 확보하세요. 박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나는 60년을 거짓으로 산 거예요. 박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정희는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혼자 서 있는 어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나에게 가족이 있었던 걸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정희의 서재로 들어왔어요. 정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박비서가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첫 장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지연의 주민등록 사진이었어요. 정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진 속 지연의 눈매, 코, 입매, 모든 게 정의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아니, 똑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정희의 모습과 구별이 안 될 정도였죠. 저 여자는 왜 나랑 이렇게 닮았지? 정희는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사진이었어요. 하늘이와 바다, 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아이들의 목 뒤가 보였습니다. 점이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에게요. 위치도 크기도 정희 자신의 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목 뒤를 다시 만졌습니다. 손끝에 작은 사마귀가 느껴졌어요. 내 피가, 내 기억이 반응하고 있어. 박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것도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박비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화보육원 문서였어요. 강지연 씨의 주민등록상 출생지가 이 시장 인근입니다. 그리고 1964년생 여아 쌍둥이 출생 기록이 있습니다. 부모님 성함은 강필수 씨, 박순자 씨이고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회장님. 그리고 박 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제가 성화보육원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회장님의 입양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말씀하세요. 회장님은 5살 때 윤 씨 성을 가진 이모분이 데려오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육원에 오시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자라신 걸로 되어 있고요. 정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 나는 가족과 함께 살다가 헤어진 거예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당시 기록을 보니 그 이모분이 잠시 조카를 맡아 키우겠다고 하셨다가 결국 보육원에 맡기신 거라고 합니다. 정희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나는 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죠? 언니가 있었다는 것도,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도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박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박 비서, 차를 대기시켜 주세요. 어디 가시겠습니까? 성화보육원에 직접 가보겠습니다. 오후 2시 정희는 성화보육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담장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장은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정희를 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이 보육원에 있었는데요.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앉으세요. 제가 원장으로 온 지는 10년밖에 안 됐어서 그때 일은 직접 기억하지 못하지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1964년생 쌍둥이 자매. 혹시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원장은 낡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한참을 뒤지더니 누렇게 바랜 일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당시 원장님께서 직접 쓰신 일지예요. 원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일지를 펼쳤습니다. 1969년 3월 윤 씨 성을 가진 이모가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을 데려감. 한 명만이라도 잘 키워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갔음. 남은 아이는 부모가 다시 데려갔음. 가슴 아픈 일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원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1970년 5월 윤 씨 이모가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으나 아이를 보니 잘 돌본 흔적이 없어 보임. 마음이 아프다. 라고도 적혀 있어요. 정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였군요.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가 그 쌍둥이 중 한 명이셨군요. 네. 원장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몰랐어요. 기록만 봤지 실제로 그때 그 아이를 만나게 될 줄은.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기록 덕분에 알게 됐어요. 정희 씨, 혹시 다른 쌍둥이를 찾고 계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찾았어요. 그런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은 말할 용기가 안 나요. 차 안에 올라탄 정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박 비서는 조용히 티슈를 건넸어요. 회장님, 나 때문이에요. 내가 떨어져 나가서 언니는 혼자.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6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상인에게 부탁했어요. 아저씨, 이거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는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아이들 간식과 우유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기 강지연 씨네 아이들한테요. 누가 줬는지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간식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연도 고맙다며 상인에게 인사하고 있었죠. 정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평상 앞을 지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시선이 오래 얽혔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저, 아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니요. 처음 뵙는데요. 지연은 정희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만난 자매였지만 아직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언니, 미안해. 아직은 말할 수가 없어. 그날 이후로 정희는 매일 시장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지연과 아이들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 자신도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희가 평소처럼 시장 구석에 서 있는데 지연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지연 쪽에서 먼저 걸어온 거였습니다. 저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매일 여기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저를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킨 거였어요. 지연은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실래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똑같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옷, 이건 분명히 나야. 사진을 뒤집어 보니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지연, 정희. 1998년 겨울.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지연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우린 쌍둥이였어. 언니. 정희는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말없이 울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60년 만의 재회였어요. 피부치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똑같이 뛰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원래 강정이었구나.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였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아까 그날을 기억한다고 했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기억해. 무슨 일이 있었어?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5살이었어. 어느 날 이모가 집에 왔어. 윤씨 성을 가진 이모였지. 윤씨, 그 사람이 엄마 아빠한테 말했어. 한 명만이라도 내가 데려가서 잘 키워보겠다. 큰 돈도 드릴 테니 걱정 말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무 가난했어. 우리 둘 다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었습니다. 이모가 너를 데려갈 때 넌 울면서 내 손을 잡으려고 했어. 나도 울면서 정희야, 정희야 하고 불렀는데 엄마가 우리를 떼어놨어. 정희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왜 난 그걸 기억 못할까 언니. 미안해. 괜찮아. 너무 어렸잖아. 그리고 나도 조금 더 커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 충격이 컸을 거야. 두 사람은 다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 정희는 머리를 돌려 목 뒤를 보였습니다. 작은 사마귀 점이 있었어요. 나 여기 이런 게 있거든. 언니도 혹시 있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없는데. 그런데 지연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아, 그런데 내 딸이 선미가 똑같은 데 있었어. 그리고 지금 손녀들도. 정말? 정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 집안 표시였구나. 지연은 정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 피는 못 속이나 봐. 이런 것까지 똑같고 신기하다 정말. 정희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언니 손녀들이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 딸, 선미의 아이들이야. 내 조카애. 정희는 지연의 말이 끊긴 걸 느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지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슬픔이었어요. 선미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교통사고였어.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혼자 길을 걷다가.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지연을 꼭 안았어요. 언니, 그 고통을 혼자 견뎠구나. 응, 아이들이 있어서 무너질 수가 없었어. 두 사람은 또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조카를 위한 울음이었어요. 한참 후 멀리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 지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도 얼굴을 돌려 눈물을 훔쳤어요. 하늘이와 바다가 달려왔습니다. 두 아이는 정희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아, 할머니다. 할머니 여기 있었네. 아이들은 정희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보는 외손녀들이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들아, 이분은 우리 가족이야. 진짜 할머니야. 진짜? 얼굴이 똑같은데? 하늘이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응, 너희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본 거야. 바다가 정희의 목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냄새 좋아요. 우리 할머니랑 똑같아요. 정희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했어요. 처음부터 알아봤던 거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시장 골목을 붉게 물들였어요. 정희와 지연 그리고 두 아이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지연의 반지하 집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좁고 낮은 방이었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는 자국이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이불 속에서 골아떨어졌어요. 정희는 아이들의 자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을 꼭 쥐고 자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지연이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언니, 선미 이야기를 더 들려줄 수 있어? 정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선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지연은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쌍둥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였어요. 정희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닮았네. 언니랑. 그치? 다들 그렇게 말했어. 엄마 딸이 붕어빵이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 애들 둘을 키웠어. 애 아빠는 임신 사실 알고 도망갔거든. 그래도 선미는 씩씩했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 청소일 나가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도 보험 하나 들 여유가 없었어. 아이들 분유 사고 기저귀 사면 그걸로 끝이었지.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봄이었어. 시장 상인회장인 윤태식이가 선미를 찾아왔어. 윤태식? 정희는 그 이름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그 사람이 선미한테 접근했어. 아이들 위한 보험은 꼭 필요하다.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연은 그때를 떠올리며 이를 꽉 물었습니다. 선미가 돈이 없어서요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 이웃도 가족 아닙니까? 이번엔 제가 보험료 내드리는 셈 치죠. 기부하는 거라 생각하세요 라고.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미는 착했어. 고맙다고. 눈물까지 흘렸어. 그래서 보험 계약서에 사인했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달 뒤였어. 선미가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아침에 선미가 내 손을 꼭 잡더니 엄마 나 요즘 무서워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누가 우리 집 쪽을 자꾸 보는 것 같아. 창문 밖에서 어제도 그제도 라고.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발신자 불명 전화가 계속 왔어. 선미가 받으면 숨소리만 들리다가 끊기더래. 경찰에 신고했지만 장난 전화일 수도 있다고. 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 선미가 골목길을 걷고 있었대. 그런데 갑자기 차가 뒤에서.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블랙박스도 없었어. 목격자도 없었어. 차는 그대로 도주했고 선미는 그 자리에서. 지연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했지만 차량 도주 사고라고만 했어. 증거가 없다고. 수사는 종결됐어. 그 보험은 어떻게 됐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험금이 나왔어. 그런데 이상했어. 윤태식이가 서류 들고 와서는 이것저것 수수료 빠지고 나면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더라고. 액수가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 지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이 더 무서워졌어. 나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 장사자릿세 내라, 쓰레기 치우는 비용 내라. 안 내면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전기줄을 끊어버리고.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증거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참고 살았어. 언니, 애들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었어. 이 아이들마저 잃을까봐.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한참 후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언니, 그 사람 지금도 시장에 있어? 응. 상인회장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돌아다녀.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자식? 내 조카를, 내 가족을.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언니, 내가 진실을 알아낼게. 걱정하지 마. 정희야. 위험해. 괜찮아. 이제 난 혼자가 아니야. 언니가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겼어.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비서, 윤태식이라는 사람.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금융거래, 보험 기록, 사고 전후 상황, 통화 기록. 모든 걸 다요. 빠짐없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선미야, 이모가 늦었지만 꼭 바로잡을게. 내가 겪은 고통, 언니가 겪은 고통 반드시 갚아줄 거야. 정희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정희를 보며 무서우면서도 든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시장 풍경을 지켜봤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윤태식이었죠. 태식은 시장을 자기 집 드나들듯 걸어 다녔습니다. 상인들을 보면 턱을 치켜들며 말했어요. 어제 물건값 받았죠? 수수료 20% 챙겨 놓으세요. 회장님,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과해? 내가 이 시장 물건 다 대주는 거 모르세요? 싫으면 다른 데서 가져오시든가.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태식은 다른 가게로 갔습니다. 젊은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였어요. 어제 쓰레기 치우는 비용 안 냈죠? 죄송합니다. 이번 달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태식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그가 나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오후가 되자 지연의 가게 앞에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혼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할머니, 또 그 아저씨가 버린 거야?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지연이 쌍둥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낯선 남자 한 명이 멀찍이서 지연 모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는 척하면서요. 정희는 그 남자를 유심히 봤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이 골목으로 들어서자 그 남자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급히 뒤를 쫓았어요. 하지만 골목 끝에서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지연의 집으로 갔어요. 언니, 혹시 요즘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지 않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조심해. 아이들도 혼자 다니지 못하게 하고. 지연은 정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박 비서가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윤태식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씀하세요.
과거 5년간 유사한 보험 패턴이 3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이 시장 상인들이었고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두 보험료를 윤태식이 대신 냈고 계약 후 6개월 내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2건, 화재 사고 1건이었고요.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일부가 윤태식 관련 법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피해자 가족들 인터뷰도 확보했습니다. 사고 전에 이상한 전화가 왔다. 누가 집을 지켜봤다는 증언이 계속 나옵니다. 증거는 확보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숨겨놨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박비서, 유통계열사 담당자를 연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네, 회장님. 10분 후 정희는 유통계열사 이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하늘아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하늘아은 프로젝트요? 시장 유통 구조를 재편하는 겁니다. 상인들에게 직접 도매가로 물건을 공급하세요. 기존 시세보다 30% 저렴하게요. 그렇게 하면 이익은 제가 책임집니다. 대신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일주일 안에 창고를 확보하고 익명으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쪽 불빛이 보였어요. 조용히 무너뜨릴 거야. 며칠 후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매상이 생겼다는 소문이었어요. 가격도 훨씬 싸다고 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그 도매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의 유통망에서 이탈하는 상인이 늘어났어요. 태식은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의 기반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누가 감히 내 구역에서. 태식은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협박했습니다. 새로운 도매상 쓰는 거 봤어요. 계약 위반이에요. 벌금 내셔야죠. 회장님, 그런 계약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만들어야죠. 상인들은 두려워했지만 더 이상 참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매상 덕분에 숨통이 트였거든요. 시장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식과 상인들 사이에, 그리고 태식과 보이지 않는 누군가 사이에.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분하게, 조용하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곧 내가 무너질 거야. 정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유통계열사는 시장 상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물건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가격은 기존보다 30%나 저렴했습니다. 상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도매상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태식의 유통망에서 이탈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요. 맞아요. 그동안 얼마나 뜯어갔는데. 상인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감히 내 구역에서. 태식은 참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도매상을 쓰는 가게들 앞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가게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아침에 나와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전깃줄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은 두려워했지만 더 이상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연의 가게 유리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어요. 돌이 날아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집안에 있던 쌍둥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정희는 다음 날 아침 그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갔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보는 순간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언니, 괜찮아? 응. 다행히 애들은 안 다쳤어. 하지만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쌍둥이도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정희는 그날로 박비서를 불렀습니다. 박비서, 윤태식이 서명한 계약서들, 보험금 지급 내역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세요. 검찰에 제출할 겁니다. 네, 회장님. 사흘 후 정희는 직접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검사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이미 4명이 죽었습니다. 검사는 자료를 넘기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조직적 보험 사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같은 날 정희는 기자에게도 익명으로 자료를 제보했습니다. 이틀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시장 상인회장, 보험 사기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인들은 신문을 돌려보며 수군거렸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뭔가 이상했다니까. 우리 옆집도 그렇게 당했어. 보험 들고 한 달 만에. 태식은 신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급히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기사 내린 거 얼마요? 돈은 얼마든지. 죄송합니다. 이미 검찰까지 넘어간 사안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식은 핸드폰을 집어던졌어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태식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태식은 정문홀딩스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의를 협박하려고 한 거였어요. 새로운 도매상이 정문홀딩스 계열사라는 걸 알아낸 거였죠. 이정희 회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태식은 로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왔어요. 예약이 없으시면 내가 시장 상인회장이야. 당장 회장 나오라고 해.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나타났어요. 차갑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태식은 정희를 보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당신이 왜 우리 시장에 손을 대는 거요? 손을 댄 게 아닙니다. 공정한 거래를 시작한 것뿐이죠.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공정? 웃기지 마. 당신이 뭔데? 당신이야말로 뭡니까? 사람들 죽이고 보험금 가로채고 그게 장사입니까? 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검찰이 알아서 찾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넘겼으니까요. 태식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정희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당신이 죽인 사람, 제 조카입니다. 강선미요. 태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괴롭히는 사람, 제 언니고요. 정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은 정희를 보며 물었어요. 정희야, 혹시 내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니. 내가 한 거야. 선미를 죽게 만든 사람. 내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서 억울하지 않게 해줄게. 지연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서우면서도 고마웠어요. 너무 무서워. 그런데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시장 입구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공정한 시장, 정직한 상인회를 원합니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 비서가 정희에게 새로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님과 지연 씨 친부모님, 강필수 씨, 박순자 씨 명의로 된 토지입니다. 시장 인근에 있고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남아 있었어요? 네.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었지만 소유권은 그대로입니다. 상속 절차를 밟으면 회장님과 지연 씨께 넘어옵니다. 정희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시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지금 당장 가봅시다. 오후 정희와 지연은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낡은 담장과 무너진 기와가 보였어요.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담장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이었구나. 지연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맞아. 여기였어. 저 나무. 우리가 그네 타던 나무야.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가지는 무성했지만 감은 하나도 달리지 않았어요. 나무 둥치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감나무에 다가가 손을 얹었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나무 껍질이 손에 닿았어요. 언니, 우리 여기서 뛰어놀았던 거야? 응. 여기 앞마당에서 매일.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90이 넘어 보였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옛날에 여기 살았던.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혹시 쌍둥이 자매? 네.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있겠어. 참 예쁜 애들이었는데 똑같이 생겨서 구분도 안 됐지. 어느 날 한 아이가 사라지더니 그 후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지.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그 아이를 찾아다니셨어. 신문에 광고도 내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매일 이 마당에 나와서 대문을 바라보셨어. 정희가 돌아올지 몰라 하시면서. 정희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기다리던 곳이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너무 늦게 돌아왔어요. 지연도 옆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한참 후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닫고 박 비서를 불렀어요. 박 비서, 이 부지에 가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하늘아은 반찬 가게를 지읍시다. 언니가 운영하실 수 있게요. 지연이 놀라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이건 우리 집이잖아, 언니.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남긴 거야.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정희는 설계사를 불러 직접 설계도를 검토했습니다. 가게 공간뿐 아니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마당도 만들었어요. 여기에 그네도 설치하고요. 저쪽엔 작은 화단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꽃을 심을 수 있게요. 감나무는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네, 절대로 베지 마세요. 이 나무는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상인의 선거가 열린 거였습니다. 윤태식은 출마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보험 사기, 공갈, 협박. 혐의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상인들은 새로운 회장을 뽑았습니다. 50대 여성 회장이었어요.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요. 맞아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회장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상인들은 정의가 도와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시장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장사도 잘 됐습니다. 쌍둥이들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시장 골목에서 뛰어놀았어요. 웃음소리가 시장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아, 술래잡기 하자. 좋아. 바다야, 너도 와. 아이들은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밤에도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쌍둥이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택배가 도착했어요. 큰 상자 2개였습니다. 할머니, 뭐야 이거? 지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큰 곰인형 2개와 예쁜 케이크가 들어 있었어요. 카드도 있었습니다. 하늘, 바다에게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우와, 쌍둥이 할머니다. 쌍둥이 할머니가 보낸 거야. 아이들은 좋아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곰인형을 꼭 안고 방방 뛰었어요. 멀리서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쌍안경으로 봤어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아가들. 할머니도 항상 지켜볼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새로 짓고 있는 부지로 갔어요.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대략적인 모양은 나와 있었습니다. 애들아, 여기가 우리 새가게야. 우와, 진짜 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 응. 그리고 너희 놀이터도 있어. 저기 그네 보이지? 그네다. 바다야, 우리 그네 탈 수 있어. 그리고 여기는 너희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살던 집이야. 지연은 아이들을 안치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쌍둥이 할머니 이야기도요. 쌍둥이 할머니가 우리한테 선물 보낸 할머니야? 응. 그분은 우리 가족이야. 할머니의 동생이시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지연 가족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작은 파티였어요. 떡도 돌리고 음식도 나눠 먹었습니다. 정희도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웃고 있는 가족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상인이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자, 가족 사진 한번 찍읍시다. 지연과 쌍둥이가 나란히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가족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희의 가족이 있었어요. 하늘아은 반찬가게 신축 공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새해 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상인회장이 취임한 후 처음 여는 큰 행사였습니다. 정희는 지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새로 지은 가게 안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언니, 내일 행사해. 내가 가려고 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와. 다들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문홀딩스 회장으로 공식적으로 갈 거야.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야, 그럼 내 정체가. 응, 다 밝힐 거야. 내가 이 시장 출신이고 언니의 동생이라는 것도. 지연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겠어? 회사에서 문제되는 거 아니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언니도 아이들도 내 가족이잖아.
정희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넌 이미 성공했잖아. 우린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해. 정희는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60년을 떨어져 살았잖아. 이제라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혼자 힘들게 살았잖아. 나는 잘 살았어. 그게 미안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언니 옆에서 힘이 되고 싶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시장은 북적거렸습니다. 무대가 세워졌고 현수막이 걸렸어요. 시장 신년맞이 한마당 잔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상인들과 주민들이 모여들었어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상인회장이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장을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문홀딩스 이정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문홀딩스? 그 큰 회사의 회장이 왜 여기에? 정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아한 코트를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정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문홀딩스 회장 이정희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시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이 시장 출신? 1964년에 저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자매로요. 하지만 5살 때 언니와 헤어졌습니다. 지연은 무대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60년이 지나 저는 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제 조카가 2년 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숨도 쉬지 않고 정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 조카의 이름은 강선미입니다. 그리고 제 언니는 저기 계신 강지연입니다. 정희가 지연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정희는 쌍둥이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하늘이와 바다가 올라왔어요. 이 아이들은 제 손주들이자 제 피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가족입니다. 아이들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시장을, 이 아이들을, 제 언니를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환호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상인 한 분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아니, 정희 씨,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정희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정희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이 시장 사람이니까요. 또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무대 한쪽에서 텔레비전 카메라가 이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 나갈 장면이었어요. 재벌 회장 60년 만에 쌍둥이 언니 찾아 시장 되살려 머릿기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 할머니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태식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어요. 보험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 자막이 떴습니다. 상인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잡혔네. 회장님 덕분이야. 정말. 시장 입구에 새로운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돌아온 고향의 딸 이정희 회장님을 환영합니다. 정희는 그 플래카드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연이 옆에 와서 섰어요. 정희야, 고마워. 언니야말로 날 기다려줘서 고마워. 쌍둥이가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당당해. 응, 우리 모두 같이 있어. 네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시장의 저녁 풍경이 따뜻했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시장의 감나무에 새싹이 돋아났어요.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나무였는데 올해는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정문홀딩스 이사회 앞에 섰습니다. 중대 발표가 있었어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정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일만 하며 살았어요. 이제 가족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사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눈빛을 보니 이미 결정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정희는 하늘아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개인 재산의 절반을 쾌척했어요. 재단은 시장 상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시장 상인 자녀 10명이 선정됐어요. 그 중에는 정희를 도와주던 젊은 상인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상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축하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늘아은 반찬 가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지연이 직접 만든 반찬은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택배로 보내는 양만 하루에 100개가 넘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지연과 함께 반찬을 만들었어요. 언니, 이렇게 썰면 돼? 응, 그렇게. 잘하네. 두 사람은 웃으며 일했습니다. 60년 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쌍둥이들도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왔습니다. 마당에서 숙제를 하고 그네를 타며 놀았어요. 어느 날 하늘이가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를 해왔습니다.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있었어요. 지연과 쌍둥이 그리고 정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봤어. 할머니가 왜 둘이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우리 할머니들도 우리처럼 쌍둥이래요. 신기하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희는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다가 장래희망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나는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우리 시장을 살렸잖아요. 나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반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시장은 이제 지역 명소가 됐어요.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됐습니다. 기적의 시장 재생 스토리. 쌍둥이 자매의 60년 만의 재회. 사람들이 찾아와 구경하고 반찬을 사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모두 웃으며 장사했어요. 하늘아은 반찬 가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희와 지연이 함께 만든 반찬을 사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가을날 정희와 지연은 쌍둥이를 데리고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시 외곽의 조용한 묘지였어요. 두 사람은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절을 했어요.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정희도 데려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다시 만났어요. 60년 만에요. 늦었지만 이제 함께 있어요.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너무 늦게 돌아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쌍둥이들도 작은 손을 모으고 절했습니다.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늘이랑 바다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시장에 첫눈이 내렸어요. 정희는 지연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은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어요. 언니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내가 돌아와서 나도 행복해. 가족이 생겨서. 정희는 시장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상인들이 웃으며 장사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사람이 돌아갈 곳은 피가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마음이 있는 곳이 집이지. 쌍둥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들, 눈사람 봐요. 할머니 사랑해요. 두 아이가 정희와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웃었어요. 저 멀리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생명이 다시 돌아온 거였습니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고마워, 동생아. 언니야말로 날 기다려줘서 돌아왔구나. 드디어.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시장은 하얀 눈으로 덮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6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